안녕하세요. 저는 흔들리자입니다. 이맘때쯤에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에는 영화 축제가 열립니다.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를 2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칸 영화제가 마무리되고 바로 열리는 영화 축제라 칸 영화제에서 각광받았던 영화들도 많이 참가하는 영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션 베이커의 아노라 같은 작품이 공개되길 개인적으로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참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노라 외에도 꽤나 좋은 작품들이 공개될 예정이기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러한 작품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런 영화들이 개봉할 예정이기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후에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들이 국내에 정식 개봉했을 때 영화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들은 제가 당연히 아직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작품 8편은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전부 보고 싶은 작품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이 중에서 2편 정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어떤 영화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인도 영화인 우리가 빛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고요. 이 작품은 파얄 카파디아가 자신의 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쓴 내용에 살을 덧대서 이번에 각본과 감독을 맡아 제작된 영화라고 하네요. 전 사실 이 감독을 이번 영화를 통해 알게 됐고요. 이번 영화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시네요. 대체로 커리어 동안 단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걸로 구글에는 나와 있고요. 간단한 줄거리는 독일에 거주하는 남편에게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프라바가 선물인 밥솥을 받게 되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그녀의 친구와 함께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나며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찾아가고 실현해 나간다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영화 평론가들이 상당히 이 작품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30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최초의 인도 영화라고 하고 감독인 카파디아는 사랑을 찾는 두 여성의 삶과 꿈을 관찰하면서 몽환적인 방식으로 대도시인 뭄바이를 관찰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작품은 제프 니콜스 감독의 더 바이클 라이더스입니다. 제프 니콜스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이번 영화는 1960년대 바이크 갱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제프 니콜스의 최고작은 누가 뭐라 해도 전 2011년도 작품 테이크 쉘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제프 니콜스가 가져온 파장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테이크 쉘터를 보고 저는 제프 니콜스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거장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때가 찾아오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당시의 테이크 쉘터는 정말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후 올해 최신작인 바이클 라이더스라는 영화로 돌아왔는데 이번 영화에는 그의 페르소나와도 같은 마이클 셰넌이 출연하고요. 그 외에도 조디 코머, 오스틴 버틀러 그리고 이런 역할하면 바로 떠오르는 톰 하디가 출연합니다. 이번 영화를 보러 간다면 전 사실 톰 하디 보러 갑니다.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특유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이나 강한 남자의 모습은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모습이 아닐까 싶은 이러한 종류의 연기에 특화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도 기대하고 있죠. 세 번째 작품은 코튼테일입니다. 코튼테일은 패트릭 디킨슨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입니다. 저는 패트릭 디킨슨이라는 감독을 처음 들어봤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릴리 프랭키가 출연하는 작품이라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릴리 프랭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만든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와 어느 가족 속에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아마 이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화 코튼테일은 아내를 잃은 남편인 릴리 프랭키가 연기하는 켄자부와 그의 아들이 일본에서 영국의 윈더미어 호수로 아내의 유골을 뿌리러 가는 여정을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영국분인가 했는데 사실 그 아내분이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 래빗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 여정 동안 소원했던 관계인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처럼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종류의 느낌을 풍기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다지 크지 않고 소소하면서 어딘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이번 영화를 본다면 꼭 리뷰해보고 싶은 작품이네요. 네 번째 작품은 바늘을 든 소녀입니다. 이 영화는 마그누스 폰 호른이라는 스웨덴 감독이 만든 범죄 영화입니다. 바늘을 든 소녀라는 작품은 디그마르 오버바이라는 덴마크의 영유아 연쇄 살인범에 관련된 영화라고 하네요.
보육사로 일하던 그녀는 1913년부터 1920년까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 최대 25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살해 수법이 잔인해서 덴마크에서 꽤나 유명한 범죄자라고 합니다. 영화에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포스터만 보게 되면 재봉사로 일하던 와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젖뜨개질 도구를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영화의 간략한 정보를 보게 되면 가해자인 오버바이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협력하던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작된 3대2 비율의 흑백 영화처럼 보입니다. 흑백 영화에 약간의 로망이 있는 저로서는 공개된 영화 클립을 보고 관심이 생긴 작품인데요. 이 작품 또한 영화제에서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기회가 된다면 꼭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인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 친절의 종류입니다. 엠마 스톤, 제시 플레먼스, 마가렛 큼리, 윌리엄 데포가 출연한 이번 작품은 배우 제시 플레먼스 정도만 제외하면 전작인 가여운 것들의 출연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작품입니다. 영화 더 페이버릿에 이어 가여운 것들 그리고 이번 친절의 종류까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엠마 스톤의 협업은 벌써 이번 작품으로 세 번째인데요.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감독의 페르소나는 배우 콜린 페럴과 엠마 스톤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엠마 스톤과 함께한 작품보다는 콜린 페럴과 함께했던 작품들이 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더 랍스터나 킬링 디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최근의 작품들은 뭐랄까요, 지나치게 과장되고 더 선정적인 면이 강해진 것 같아서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 작품 친절의 종류에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여김없이 꽤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놉시스만 읽어봤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영화가 될 수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 작품은 3편의 단편 영화로 구성된 영화라고 하고 그 영화들 사이에 약간의 연결고리를 이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이번 영화에 출연하는 홍차오라는 배우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더 웨일에서도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이번 영화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어떤 역할일지 궁금해지네요. 언제나 그랬듯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감독의 작품이니만큼 기대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어떤 영화일지 갔다 와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전설의 기환으로 봐도 무방한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의 영화죠. 무려 11년 만의 신작 메갈로폴리스입니다. 이 영화는 프란시스 코폴라가 각본, 감독, 제작을 맡은 SF 영화라고 하네요. 특히 코폴라 감독이 이 영화의 구상을 198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번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고 하죠. 개인으로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만큼 감독이 이번 영화에 가지고 있는 야망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화 대부 시리즈의 1, 2편의 감독으로 그리고 혹은 작품 지옥의 묵시록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 제목이 메갈로폴리스, 거대 도시인 만큼 어떤 세계관을 창조했는지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감독이 말하길 상상 속의 미국을 배경으로 로마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우화라고 하고 간단한 줄거리는 재난을 겪고 나서 파괴된 도시에서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건축가 시저가 이곳을 유토피아로 재건하는 과정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집단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에는 애덤 드라이버가 출연하고요. 언제나 이름값 높은 감독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배우이니만큼 여김없이 거장 코폴라의 선택을 받았네요. 배우 애덤 드라이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를 정의하기 어려운 영화라고 했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자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했다고 하죠. 거장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영화이니만큼 누구나 이번 작품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아웃런입니다.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에이미 립트로트의 동명의 회고록이 원작이라고 하고 노라 핑샤이트가 감독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원에서 나온 로나가 본인의 집인 오크니 제도로 돌아오면서 생기는 일을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앞서 제가 영화 코튼테일을 보고 싶은 이유가 배우 릴리 프랭키 때문이라고 말한 적 있는데 이 영화는 시어샤 로넌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시어샤 로넌이 이번 영화의 주연인 로나 역을 맡았고요. 왠지 그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역으로 보이네요. 솔직히 이러한 중독을 겪고 있는 주인공은 이제는 너무나 진부한 영화죠. 영화 속에서 중독을 통해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다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의 영화처럼 보이는데 배우 시어샤 로넌이 어떤 연기를 이번 영화 속에서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에 그녀의 연기를 감상하는 기분으로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여덟 번째 영화는 신성한 무화과의 씨앗이라는 이란 영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작품은 영상 제작 기준 아직까지 공개된 트레일러나 영화 클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영화를 통해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다른 나라도 아닌 이란으로 보이고 좋은 감독들도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실 법한 아스가르 파르하디나 자파르 파나히 같은 출중한 역량을 가진 감독님들도 계시고, 이번 신성한 무화과의 씨앗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 또한 앞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영화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인 현 이란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란 내부에서 많아지면서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된 이만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탄압을 비판하는 영화라고 하네요.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이란 관료계의 여성 혐오와 신권 정치를 다룬 영화로,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당할 수 있는 나라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내면의 고뇌와 심리극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8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 영화가 개봉하면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작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작품을 보러 가고 싶으신지 알고 싶네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 중 여유가 돼서 제가 볼 수 있는 작품은 추후에 리뷰 형식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